우린 할 수 있다. 한번입니다. 더 시전입니다. 나스닥 주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완전히 뚫어버렸네요. 오늘 아침에 장 마감을 확인하고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다우산업과 S&P 500도 상당히 또 많이 올라줬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무려 4%. 실합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네요.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77이고요. 공포지수의 타임라인 작년 60일을 15일 갱신한 75일 동안 익스트림 그리드를 보여주고 있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공포지수가 77, 나스닥이 미쳐버렸습니다. 근데 공포지수는 1포인트 오히려 내린 77포인트입니다. 공포지수도 마탱이가 가고 모두가 미쳐버렸습니다. 정말 다 미친 거죠. 어제 제가 TQ속슬 비중 5%를 매도한 걸 어떻게 알았는지 월가가 나스닥을 개급등 시켜버렸습니다. 제 뒤에 CCTV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관없습니다. 매도를 해서 예수금은 늘어났지만 계좌의 총액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수익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올 매도는 안 되며 약간의 기분만 내는 적은 비중의 매도는 약간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눈에서는 살짝 눈물이 맺히는 건 뭐 사실이나 어쨌든 원칙을 지켰고 늘어난 예수금으론 또 다른 기회를 잡으면 됩니다. 어차피 주식은 평생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들뜨고 흥분해서 지금 올인을 해서 매수하기보단 최소한의 양도세 기준 250만 원 선은 수익 실현하시어 미리 양도세 한도를 채워보시기에는 지금이 상당히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주식의 매도 타이밍 한번 읽어보시고요. 주식의 매수 타이밍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월요일에 어닝 발표 기업으로는 특별한 기업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기업이 있다면 참고하시고요. 나스닥 1배 지수 QQQ 차트 주봉입니다. 2월 마지막 주는 무려 2%의 상승. 여러분, 원 지수가 일주일에 2%가 올랐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3주간 돌파하지 못했던 이 자리를 넘겨주면서 레벨업을 하였습니다. 이때도 그렇죠. 약 4주간 계속 넘기지 못했던 이 자리를 넘겨주고 약간의 더 상승 그리고 조정. 여기도 그렇죠. 4주간 넘기지 못했던 이 강한 저항을 뚫어버리고 나선 약간의 상승 그리고 조정. 여기도 약간의 상승 그리고 조정이 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주봉 희망회로 시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희망회로를 한번 돌려줘야 우리가 장투를 하는데 멘탈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20년 이후 코로나 대상승장은 주봉 87개 609일 동안 14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떻습니까? 주봉 60개죠. 419일 동안 70%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절반이 온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24년은 약 10개월이 남아있고요. 1월과 2월에 너무 급격하게 오른 감이 있지만 뭐 다음 달이나 3월 달이나 뭐 4월 달에 뭐 조정이 당연히 오겠죠. 그리고 10개월 동안 70%더 올라야죠.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긴 여정이 절반 정도 왔다는 말입니다. 나우 어차피 나스닥은 우상향. 키움전사의 주간 동향입니다. 먼저 3월 1일에는 다행히 속스 S가 1위를 차지해주면서 우리 속스를 미친듯이 올려줬고요. 주목해봐야 될 것은 이 AMD가 미친듯이 올랐더라고요. 확실하게 반도체가 대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도 상당히 올랐고요. SQQQ는 그래도 순위권에 들어온 8위에 랭크되면서 상당히 강세장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왜 우리 키움전사는 항상 반대로 하는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간 수매수 역시나 속스 S가 1위고요. 내려갈 때마다 계속 물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레이지, 최근 코인 관련주의 대장을 찍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레이지고요. 무빙은 비트코인의 약 3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아픈 손가락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7위고요. 주간 매도 현황 혼돈의 도가니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최근 매수한 사람이 손절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주 주요일정입니다. 월요일은 중국 양회가 열립니다. 중국 양회란 전국 인민대표 대회로서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를 말합니다. 이 행사의 결과에 따라서 CWEB나 YIN은 상당히 또 변동성을 갖고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CWEB를 갖고 있기 때문에 희망회로를 한번 돌려봅니다. 3월 5일 화요일은요. 미 대선 슈퍼 화요일이 있습니다. 미 대선에 예비 선거가 있죠. 저번 슈퍼 화요일 때는 트럼프 관련주가 상당히 올라졌죠. 제가 미리 트럼프 관련주 두악의 차트를 분석 후 멤버십 영상에 올려드렸죠. 그리고 상당히 또 수익을 얻었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굳이 트럼프 관련주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매수를 하고 관리해야 되는 종목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번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6일은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고요. 별 관심은 없습니다. 3월 7일 그러니까 수요일 12시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12시부터 본격적인
나스닥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또 엄청나게 요동을 칠 것 같습니다. 미국 노동부 졸트 9인 이직 보고서도 나오고요.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12시에도 제롬 파월이 연설을 합니다. 이틀간 상당한 변동폭을 마치 코인과 같은 상당한 변동폭을 보일 것 같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미국 2월 고용 보고서 또한 발표되고요.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화요일은 큰 의미가 없는 장이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다음 주에 피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포지수 매매법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시저 유튜브 구독자방에 248명이 들어오셨네요. 아, 상당히 또 많이 들어오셨네요. 리플도 화이팅입니다. 어느 분이 리플을 장투를 하고 계신다고 하길래 제가 한번 화이팅이라고 외쳐줬고요. 하지만 더 시저는 코인방은 아니고요. 24년에 반드시 코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인을 하는 것이지 저는 미국 주식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더 시저스 예비군, 정규군, 장교, UDT 멤버십 회원님들이 무려 80명이나 들어와 주셨네요. 제가 한때 유튜브를 접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쏟는 열정 대비해서 뭔가 힘든 시기가 상당히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저의 영상이 조금은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셨는지 많은 분들이 저에게 후원을 해주시면서 무려 80명이, 이게 지금 실화입니까? 80명이 저에게 커피와 음료수 그리고 저와 함께 매매하는 그 이상 등급도 상당히 많이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장과 밀착하여 좋은 정보와 차트 분석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UDT 국장 공부 단타 2월 수익률 결산해 보겠습니다. 2월 셋째 주, 넷째 주까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마지막 주에 완전히 죽을 쓰면서 결국 수익률 18%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시드는 약 1,000만 원이고요. UDT와 차트 공부를 하면서 실전 매매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마지막 주에 국장의 큰 실패를 맛보고 수익률이 상당히 깎인 채 마감하였죠. 하지만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기준은 시장 지수 상승률과 비교해야 되죠. 시장 지수 상승률 코스닥 8%의 상승, 더 시즌은 18%의 수익. 괜찮은 것 같습니다. 미장 장투 수익 2월 수익률 결산하겠습니다. 키움 영웅전 대회에 자동 참가가 돼 있더라고요. 36위를 기록하였고요. 한 4천 명 중에서 36위를 기록한 거죠. 매도액 기준을 못 채워서 수상은 못했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한 4번 정도 월별 100위권 안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주요 구성 종목으로는 세배 레버리지, 코인 관련주, 계잡주도 많고요. 한마디로 백화점 포트죠. 2월 막판에 TQ와 속슬의 상승으로 수익률이 조금 더 늘어나서 약 한 39% 정도 상당히 마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장초기 때문에 수익률이 줄어도 다 팔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리고 국장, 미장 말고도 코인도 약간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지수 TQQQ는 2월 달에 15% 정도 상승을 하는 엄청난 강세의 장이었고요. 괜찮은 2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푸드콜 옵션 0.70, 제가 뭐라고 했죠? 0.6대가 보이면은 우리는 조금 부분 매도를 실행해야 된다. 지금도 사실상 0.6대라고 보셔도 되고요. 현명한 판단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환율 계속 횡보하는 모습, 상당히 좋은 모습. WTI 국제유가 제가 추세선 상단을, 저항선 상단을 긋자마자 바로 돌파해버리네요. 아무래도 최근에 월가의 세력이 제 뒤에 CCTV를 확실히 설치한 게 아닌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국장의 그 호들갑스럽게 오르는 그 단타 종목 매수 타이밍을 조금 놓쳤다고도 볼 수가 있죠. 월요일에 밀착 체크하여 단타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US100, 시저그디, 나스닥 지수 추세선 상단에 다행히 닿진 않았지만 볼린저 밴드를 확실히 돌파해준 모습 상당히 좋습니다. 오랫동안 횡보했던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해준 모습, 여러분 신고가 달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월가의 큰 손들이 더 적은 돈으로 여기서 이렇게 올리는 돈보다 여기서 이렇게 올리는 돈이 더 적습니다. 오히려. 왜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본전이 와서 던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수익이 와서 던지는 사람만 있을 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빈집털이의 구간. 끝없이 올라갈 겁니다. 물론 야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이 구간이 이제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엔비디아 종가 기준으로는 최고점. 이날의 최고점을 종가 기준으로 확정을 지어버렸습니다. 무적의 엔비디아네요. 감사합니다. 테슬라. 테슬라는 기대를 안 하고 있죠. 오히려 우리가 모두가 테슬라에 관심이 없어질 때 그때가 테슬라가 상승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테슬라에 관심을 끊기로 했습니다. 못난 놈. 정말 못났네요, 테슬라. TQQQ. 역시나 볼린저 밴드 확실히 뚫어주고 다음 주에 볼린저 밴드 안으로 잠시나마 들어올 수 있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볼린저 밴드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속슬은 아주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네요. 이렇게 되면 다음 주에는 볼린저 밖에서 일봉이 시작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러한 때와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려는 흐름, 그리고 약간의 조정, 그리고 다시 올라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슬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근시일 내는 아니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그쯤 되면은 속슬이 100달러를 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1년에 반도체가 큰 상승을 보였지만 그때는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풀려서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속슬의 가장 전성기 아닙니까? AI의 실질적인 실적이 나오는, 단순 기대감이 아닌 실질적으로 매출이 잡히고
실적이 나오는 그러한 첫 연도 24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뭐 속설이 상징적인 100달러 정도는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게 당장 다음 달에는 절대 불가능하겠죠.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속설은 100달러를 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주식으로 엄청난 손해를 봤다고 하면 올해 속설을 장투해 보십시오. 당신의 모든 손실을 속설이 다 메꿔줄 겁니다. 불주 믿고 있었어. 다시 불주는 우주 방위대로 올라섰습니다. RSI는 불과 65밖에 되지가 않고요. 불주 지구 방위대 난 널 끝까지 믿고 있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쇼스의 보조지표. 속스 S 같은 경우는 3.3불이 됐네요. 23년 대상승장이 시작되기 전 23년 초에 속스 S가 속슬보다 높은 가격이었어요. 지금 속슬은 40불 후반대고 속스 S는 3불이요. 3.3불입니다. 10배가 넘네요. 속스 S 가격이 높았는데 지금 10배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차트를 항상 봐야 되며 절대로 바보 같은 매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바보 같은 매매. 이거 하면 안 돼요. 더 시저가 계속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보이세요? 이 마우스? 이 마우스 커서가 보이십니까? 숏은 단타로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상당히 좋은 위치, 단타를 하기에는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은 맞으나 절대로 속스 S를 장투를 해서는 안 되고 물렸을 때 계속 물을 타는 매매는 안 됩니다. S, QQQ도 마찬가지고요. 물을 타는 매매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일시적으로 내렸을 경우에 물을 타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는 이런 숏에 계속 물을 타다 보면 정말 큰일 나요, 여러분. 코인의 공포지수 여전히 80이고요. 비트코인 관련주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비트코인 관련주 참고하시고요. 우리의 아픈 손가락이 된 마라 차트 보겠습니다. 제 구독자방에서 마라의 이러한 구간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매수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구간에서 마라를 엄청난 비중을 실으라고는 안 했습니다. 제 비중은 거의 이때 매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1선을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또 21선을 정확하게 지켜주고 반등을 해주는 모습. 그래서 제가 추세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다시 21선 밑으로 내려오더라도 단기적으로 21선을 지켜주는지 확실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단타를 치실 분들은 21선에서 매수하시고 21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 매도를 하셔야겠죠. 지금은 상당히 조금 애매한 위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21선은 지켜줬네요. 양심은 있는 마라. 상당히 맵네요. 변동성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하락을 해주면서 역시나 21선을 지켜주고 약간의 반등을 해주고 있네요.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의 가격은 점점 올라가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것보다 알트코인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거죠. 저는 최근에 알트코인의 비중을 약간 아주 분할 매수로 소액 분할 매수로 조금 늘린 상황입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횡보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해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온 모습. 일단은 과열이 약간 식어가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월봉을 보니까 상당히 좀 위험한 캔들의 상황입니다. 볼린저 밴드 위에 월봉이 떠 있는 거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죠. 이때도 어떻습니까? 21년 비트코인 쌍봉 고점의 첫 고점이죠. 급격하게 오르다가 월봉이 볼린저 밴드 밖에서 처음 시작하고 위아래로 다 털어버리고 큰 조정이 나왔죠. 어떻습니까? 이제 3월이 시작했지만 위아래로 크게 털어버리는 조정이 나오고 방향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3월 달에 제 개인적인 차트 분석의 방법으로는 비트코인의 조정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비트코인이 월봉 볼린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조정이 보인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풀매수 땡겨야 되나요? 아니죠. 분할 매수. 오늘 당장 부자가 되려는 그런 매매법을 버려야 됩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큰 조정이 3달 동안 조정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항상 욕심을 버리고 소액 분할 매수를 실시를 해야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분할 매수 할 때마다 제가 저의 멤버십 회원님들과 저의 구독자방에 언급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일단은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좋은 모습. 현재까지는 양호한 모습이지만 이더리움도 어쨌든 비트코인과 똑같습니다. 비트코인보다 일봉 상황이 좀 더 좋지만 어쨌든 3월 달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전 재산을 털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살 때는 아니고 다만 조정이 없이 갈 수도 있으니까 분할 매수로 조금씩 계속적으로 모아는 가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게 되면 완전 다 망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24년은 어차피 나스닥은 우상향, 어차피 코인도 우상향이기 때문에 길게 보면 우상향이기 때문에 발은 계속 담그고 있어야 됩니다. 풀매수, 풀매도를 하셔서는 절대로 안 되며 조금씩 모아가는 매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2월밖에 안 됐잖아요. 올해 내내 비트코인과 나스닥은 출렁일 겁니다.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잃어버린 돈을 찾고자 하는 심리를 조심해라.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손해를 받아들이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더 큰 실수가 없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렇게 24년이 큰 상승장인데 혹시 지금
마이너스를 겪고 있다면 그러한 분들은 지금 올인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지점에서 매수를 해서 마이너스가 되었는지 그거를 한번 분석해보는 주말을 갖도록 노력해봅시다. 저는 그거를 다시 한번 복귀해보는 주말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절대 법칙은 없으며 항상 분석하고 공부해야 되는 생명체입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조정이 크게 오더라도 모든 조정을 다 쳐맞을 겁니다. 어차피 저는 장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